사람들의 모든 순간이 짧게 가공되어 업로드되는 곳. 누군가가 체험한 기억 데이터를 사고 파는 기억거래소 모멘트 아케이드. 저마다 자신의 모멘트를 전시하고 있네요. 제가 찾는 건 그런 화려한 모멘트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모멘트, 무력함을 극복하게 해줄 모멘트, 활기찬 삶을 대리 체험하게 해줄 모멘트를 찾고 있어요. 대중의 환호가 적어도 좋아요. 마음에 딱 꽂힐 그런 모멘트가 필요해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황모가 작가의 소설 모멘트 아케이드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저 오늘 오프닝 보니까 우선 작가님의 성함이 뭐가 셔? 너무 귀여워요. 이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프닝 멘트로 처음 뵀거든요. 네네네. 이게 2020년에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네요. 네, 수상 작품 표제작입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지금 짧게 저도 사실 근데 잘 몰랐어요. 몰랐던 분인데 황모가 작가님. 모멘트 아케이드. 저는 이 모멘트 아케이드가 약간 유튜브 세상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물론 그 화려한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감되는 말이나 좀 힐링되는 영상물 올려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절로 뭔가 구독하고 싶게 하는 그런 뭔가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올린다면은 그것이 바로 모멘트 아케이드가 그렇습니다. 아니라 저는 요즘 오지님의 SNS도 모멘트 아케이드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달리기? 저를 대신해서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달리기 콘텐츠를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달리기 콘텐츠가 뭐야? 콘텐츠죠. 나의 어떤 일상을 뒷모습이잖아, 뒷모습. 콘텐츠죠. 근데 대리 만족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달리고 계시구나. 맞아요. 서울을 누비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기억 거래라는 게 되게 이런 걸 수 있는 게 내 기억이 아닌데도 남의 기억이나 남의 경험을 내 것처럼 뭔가 맞아요. 느낄 수 있다면 나도 돈 열심히 벌어서 살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처럼 기록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내 기억을 뭔가 기록하고 나중에 또 보고 싶어하는 그런 수단으로 있는 건가 봐요. 뭔가 읽어봐야겠다. 되게 재밌죠? 이게 도입부의 문장입니다. 이 모멘트 아케이드라는 어떤 설정과 세계관을 딱 보여주는 거죠.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SNS에 사람들이 공유한 일상도 생각이 나지만 책플릭스가 이거에 딱 맞는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런가요? 이 모멘트라는 자리에 이번 주에 볼 영화나 책을 끼워 넣으면 말이 됩니다. 그런가? 네, 왜냐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거. 남들의 환호가 있지 않아도. 화려한 그렇죠. 위대한 평론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친구가 얘기해주는 그런 그래서 소원. 나한테만 꽂히면 되는 거지. 사실 저희가 추천해드린 작품이 이제 15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하네요, 덕PD. 이제 이걸 다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아요. 네, 딱 꽂히는 그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게 공짜예요. 그리고 인상적입니다. 저희는 거래를 원하지 않아요. 맞아요. 한 주에 하나만 좀 꽂히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가 SF 작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팬데믹 6개의 세계 이 책과 관련해서 리뷰를 우선 2개 했고요. 오늘은 오지가 준비한 작품을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6개 중에 이제 우리가 각자 하나씩 꼽았잖아요. 네. 근데 여담이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두 분도 언론고시 준비할 때 장문 이렇게 스터디 하셨죠. 최고입니다. 장문 SF는. 스터디가 뭐 모르는 분들 위해 잠깐 설명하면 스터디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주제나 키워드, 내가 가고자 하는 방송사나 직종과 관련된 유력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뽑아서 그거를 주제로 한 예를 뭐 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각자 그 자리에서 글을 쓰고 돌려보면서 평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제어를 마이크를 주면 각자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냐면 시험과 똑같이 제한된 시간 안에 글이라는 게 오랜 시간 걸려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제 써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마치 내가 장문 스터디에 와서 팬데믹, 전염병 주제로 작문을 써보세요. 근데 그걸 나 말고 이제 위대한 작가님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고 이제 써봐라 했을 때 저마다의 정말 매력적인 그런 상상력들을 10분 발휘를 해서
이렇게 6인6색. 한 책으로 저희가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앤솔로지 포맷의 책들이 또 때로는 또 활력이 되는 것 아주 같아요.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팬데믹이라고 딱 주어졌을 때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전형적인 그걸 했을 때 전염병, 재난 우선 막 탈락이거든요. 그쵸. 이러면 네. 떨어지거든요. 시험에서 장문 시험에서. 근데 여기에는 평범한 게 없습니다. 다 붙으실 아닙니다. 만한. 근데 사이언스 fik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미래는 누가 상상해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감독이 됐건 작가가 됐건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뭐 알 수 없는 미래를 어쨌든 그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바뀌었을 때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감정을 느껴내느냐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 이걸 설득력 있게 풀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최후의 라이오니 그리고 그 상자와는 조금 다르게 좀 유쾌한 작가님의 작문을 본 네. 그런 기분으로 하나를 굉장히 골라봤습니다. 독특하더라고요. 네. 깜짝 네, 놀랐습니다. 어떤 작품이냐면 5번째 작품이었죠. 차카타파의 열망으로라는 작품입니다. 차카타파. 저는 딱 이 제목을 듣고 약간 차카타파가 뭘까요? 체계바라 이런 느낌 들어요. 아, 차카타파. 어떤 영웅이나 외국인의 이름. 네. 차카타파. 차카타파가 이름이다. 네. 저는 약간 남미에 있을 법한 무슨 사탕수수 열매 이름 뭐 이런 아. 느낌이에요. 뭔가 차카타파. 차카타파. 라쿠카라차 이런 느낌. 타피오카 뭐 이런 건가? 근데 이거를 소리내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차카타파라고 한번 소리내 보시면은 네. 차, 파, 올 거예요. 파. 좀 빠르게 해야 돼요. 차카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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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발음해 보시면 이게 코로나 시대에 부적합한 발음이라는 거를 딱 느낄 수가 있어요. 딱 느낄 수. 혼자 계실 때 꼭 하시고요. 그래서 이 책은 가장 독특한 점이 문체가 엄청 독특해요. 그 글을 읽어나가면 처음에 오타인가? 또 오타인가? 파본인가? 뭐지? 근데 오타가 3개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첫 페이지부터. 뭔가 규칙성 있게 뭔가가 변형된 그런 글자들을 사용해서 소설이 이제 전개가 되고요. 처음에는 그 규칙이 뭘까 궁금해서 보다 보면 맞아요. 이 차카타파의 열망으로라는 제목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의 어떤 설정들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역사학도인 거예요, 주인공이 나는. 그래서 역사학도인데 그 역사학과에 어떤 전통적인 과제가 있는데 격리실이라는 공간에 한 달 정도 격리가 돼서 그 안에서 어떤 그 시간 동안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격리실이 단순한 격리가 아니라 시간적인 격리를 하는 공간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타임머신을 타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 어떤 특정 시점, 이 주인공의 경우는 2020년 20년. 5월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격리실 안에는 그 5월의 시점에서만 알 수 있는 그때까지 발표된 자료, 영상 이런 것들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5월 이후의 시간의 어떤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그래서 이런 자료로서의 시간을 격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주인공은 논문을 쓰는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책이 시작이 돼요. 그 설정부터가 너무 매력적이죠. 그쵸. 지금 이 세계는 2113년이라고 네. 나오더라고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100년 가까이 정도 지난 지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의 주인공이 이제 2020년 5월에 코로나 시절의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들을 해나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좀 이 설정과 이 문체로부터 처음부터 되게 눈을 확 잡아끄는 매력이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격리실에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는데 말이 격리실이지 공간적으로 어디가 분리된 게 아니기 그쵸. 때문에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도 열람실로 들어와서 책을 보고 가곤 해요. 다만 이제 이 주인공이 그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뭔가 맞아요. 시간적으로 이런 오염되지 않도록 맞아. 뭔가 수도사 같아. 되게 재밌지 않을까? 소통하지 마라. 같은 공간에 있는데 말을 하는 순간 시간 여행의 이 격리가 깨져버리는 거야.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염됐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나오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근데 그 열람실에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들어오면서 들어옵니다.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연예인 이름은 서한지라는 어떤 유명한 여자 배우예요. 되게 세계적인 배우라고 설정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 연기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공부하기 위해서 열람실에 맨날 오는 거예요. 재밌는 게 이 서한지가 연습하는 내용이 사극이에요. 사극입니다. 사극인데 지금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사극이 누군가의 된다. 사극 속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020년은 어. 사극이에요. 서한지가 사극이 되는 연기하고 싶은 그때가 시점이 2020년. 근데 되게 옛날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쵸. 모르잖아. 네. 우리로 치면 뭐 1900년대니까. 그 1900년대 시절 자료 초반이고 찾아간 일제시대 거야.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미스터 션샤인이지 뭐. 그런 느낌으로 뭐 하우. 그거예요. 그 말투를 네. 연습하고 그래서 그런 재밌는 설정들 속에서 서한지가 어떤 짓을 하냐. 그 시절의 영상물이나 뮤지컬,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영상 자료실에서 많이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서한지가 가장 어려워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은 바로 대사 처리인 거예요. 이 2113년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 시대는 차카타파로 대변되는 이 침 튀기는 소리가
다 제거된 사회인 없습니다. 그쵸. 정말 충격적이에요. 차카타파가 침이 튀기는 소리였다는 거를 지금 이 책을 그러니까요. 보면서 계속 차카타파. 소리를 내보게 의식하게 되는 되죠. 거예요. 그래서 이 침 튀기는 이 파열음, 무성 파열음, 피읍, 티읕, 키읔, 그리고 치읓까지 해서 이 소리를 글씨로 뭐 쓴다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고 실제로 어떤 그 언어 규칙을 활용해서 재현해보는 것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내 발성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서로에게 침을 튀기는 게 극도로 무례하고 끔찍한 행동이 돼버렸기 때문에 100년 사이에. 그 언어에서 태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보고 있는 연예인 서한지는 그 사극을 제대로 하려면 그 연습을 발음을 해야지. 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시절 2020년대. 그래서 거기 나온 대사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연습을 해요. 2020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2020년 아니지만 그 그런 사극을 연습을. 위해서 그래서 그 시절 2113년의 한글로는 동조가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이게 하나도 침이 튀지 않게 온건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된소리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거 소서. 연습하는 과정이 나오고 서한지의 입에서 침이 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단어들 아니 저런 야만적인 저렇게 저런 미개한 약간 이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야구장에서 침을 뱉는 게 합법이었단 말이야? 막 맞아요. 이런 식의 그가 침을 튀기는 행위 곧 그것은 내 침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남한테 옮겨줄 수 있는 이 행위잖아요. 표현도 침을 튀기다 또 파열음이 엄청 들어있어. 맞아. 침을 튀기다 이게 물리적으로 그 소리를 거리 좀 내고. 유지해 주시고요. 여기서 나온 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바이얼음을 낼 땐 짐이 튄다. 이게 결국에는 파열음을 낼 땐 침이 튄다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소리 내서 읽으면 재밌는 책. 맞아요. 실제로 작가 노트에도 이 맛을 살리려면 한번 낭독을 해보라고 권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서한지는 그리고 이 역사학도인데가 맨날 음침한 얼굴을 하고 있고 말을 시켜도 말을 안 하니까 되게 어떤 납치된 상황으로 오해를 하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대학원생들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아 그런가요? 대학원생들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경리. 살아요. 정작 본인은 되게 태어나더라고요. 이 주인공 맞아요. 나오는. 난 실습 중인데. 웃겨. 그래서 그 서한지가 이제 어떤 파열음의 소리를 막 내기 시작하면서 주인공이 그 소리에 관심을 갖고 자기도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라고 생각하면서 네. 막 그 발음을 연습해보는 감히. 과정이 나오며 이제 그 후에는 그 서한지와의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 어떤 서사적으로 막 반전이 있고 웅장한 어떤 결말과 맞아요.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상상력들이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주는 책이었거든요. 오밀조밀하죠. 그렇죠.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봤는데 진짜 재밌죠. 소리 저는 내서 읽어봤나? 네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차카타파라는 그 파열음을 낼 때의 카타르시스처럼 뭔가 그 쾌감이 뭔지 그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알 것 정말 같거든요. 정말. 진짜 그래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는 카타르시스라고만 해야만 느껴지는구나. 막 오.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가다르시스는 그게 딱 전혀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죠. 가다르시스. 어허.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근데 이제 되게 재밌지만 그 속에 저는 그 어떤 메시지는 조금은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를 더럽게 여기느냐. 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피읍, 티귿, 치읓 이런 발음들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100년이 지난 그 시절 한국의 문화에서는 그런 발음을 하는 것조차 되게 혐오지. 무례하고 맞아. 침이라는 걸 튀기는 게 정말 끔찍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생각했던 게 우리한테도 무언가 끔찍한데 예전에는 끔찍하지 않았던 많았겠지. 거. 이런 것도 있었을 것 오래전으로 같아요. 돌아가 보면은 약간 노예제도도 있지 않았을까요? 인종차별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때는 되게 그냥 평범했던 일상인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르게 네. 차별해? 위생적으로도 뭐 그런 의식에 관한 것도 있고 위생적으로도 엄청나게 맞아요. 다르겠죠. 저는 흡연이 이런 예라고 생각해요. 흡연에 대해서 우리가 맞아. 100년 전 많이 한국 사회가 변했죠. 대했던 거랑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를 생각해 보면 대하는 태도가 너무 완전히 달라진 달라졌죠. 거예요. 뭐 객관적으로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맞아. 우리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를 더럽게 여기고 뭐를 끔찍하게 여기고 뭐를 싫어하게 되느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문화적인 어떤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침 튀기고 그다음에 신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언어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는 점점 서로 조심해야 되고 서로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 어떤 행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그런 깨달음을 주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맞아. 좀
카타파라는 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갑니다. 소중함을 저희가 정말 소중합니다. 세종대왕님이 남겨주신 정말 그 언어학적으로 그건 기본적인 한글이구나. 파열음이거든요. 그쵸, 이게 그쵸. 없인 사실 다양한 언어 표현이 될 조상님들. 수가 없어요. 조상님들의 지혜를 이렇게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전 계속 쓰고 싶으니까 방역 수칙을 잘 아. 잘 차라리 지켜야겠어요. 마스크를 잘 쓰시고 네, 신나게 포기할 수 카타르시스 없어. 침을 튀기면서 말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상상력이 좀 어떤 판다믹이라는 6편의 소설이 각자 너무 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6가지 방향으로 뻗어나가서 이 뇌를 이렇게 시원하게 맞아요. 자극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좀. 재밌었죠. 저희가 너무 3편만 우울하지만 뽑았지만 6편 다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고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을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아쉽잖아요. 저희가 6개 중에 3편만 소개해드리기가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다른 들어서 3편도. 네, 덕 PD가 다른 새 작품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3분 해주시죠. 소개. 아주 설정과 정말로 메시지만 간단하게 3분 설명을 팬데믹. 해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자, 먼저 듀나 작가의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이것도 재밌었어요. 특이했어요. 배경은 다른 행성이고 지구를 떠나 새 행성에 인류가 정착을 했는데 거기는 낮과 밤이 되게 극명한 대륙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다 바다 위에 사는 거예요. 근데 바다 위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고래 위에 삽니다. 고래가 땅인 땅 거죠. 대신 땅 대신에, 움직이는 고래 위에서. 맞습니다. 마치 무슨 예전에 거대한 거북이 위에 사람들이 살았다 뭐 이런 네. 느낌처럼 고래 위에 사는데 이 고래들은 여러 마리의 작은 고래가 붙어있는 일종의 군집 같은 개체죠. 여기서 감염병은 뭐냐? 이 고래와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고래병이라는 그래서 고래가 죽어나가고. 고래가 죽으면은 사실 집안이 땅이 무너지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거예요. 그래서 옮겨야 돼요. 근데 이 고래가 그냥 자기들끼리만 옮기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그 바이러스를 옮기면 이 사람이 또 다른 고래에 옮길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타고 다니던 고래에 이런 병이 발생했는데 다른 고래로 넘어가면은 그 고래도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 전염이 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똑같죠, 이야기.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뭐 혐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자가격리 갔다 온 사람 네. 멀리하는 어떤 네, 맞아요, 느낌, 이런 맞아요. 것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메시지로 보면은 희망이란 무엇인가 대체 이런 절망 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잘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절망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고 고래. 두 번째는 정소연 작가님의 미정의 상자라는 미정이 네. 주인공인 여성의 이름인데 이 상자는 슬펐어요. 이거 되게 애틋한 작품입니다. 다른 작품들이랑 다르게 유일하게 우리의 타임라인을 다루고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시대예요, 동시대.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등등으로 2차 대유행 조짐이 보였던 8월 말 이 시점에 어떤 우리 방역대책본부의 부본부장님께서 했던 말로 그 어떤 뭔가 중요한 계기가 거기서 만들어지죠. 출발된 상상력 네. 같았어요. 어떤 그 배경은 동시되고 장르는 퀴어 연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알콩달콩한 정말 사랑스러운 일상을 보내던 두 연인이 있는데 이 연인 중에 한 명이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코로나에 걸린 상황에서 이제 미정이라는 주인공은 자기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가.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조금만 힌트를 드리면은 그분의 시간에, 말을 네. 인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써왔습니다. 말? 만약 정말로 힘든 상황이 온다면 시계를 되돌리고 싶을 순간이 바로 오늘일 것입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서정적인 표현을 쓰시다는 게 네. 되게 그때는 충격적이었어요. 뉴스 보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소설은 차용을 해서 그 시점으로 시계를 돌려버립니다. 네, 여기까지 진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건너뛰는 상황에서 굉장히 애틋한 사랑을 해왔던 두 사람이 어떤 결말이 펼쳐지는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낸 작품이에요. 저는 이 작품에서 되게 신기했던 건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묘사가 되게 많아요. 많고 그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두 명이 같이 사는데 한 명이 자가격리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 요즘 많잖아요. 되게 현실적일 것 네. 같은 거 진짜. 그런 거를 되게 잘 묘사했는데 그게 또 그냥 묘사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야. 다정한 막 그 미쳐버릴 것 느낌. 같아 간지러워가지고. 진짜. 근데 이제 그것들이 마지막에 어떤 안타까운 결말로 이어지는데 그 실체는 마찬가지로 책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작품은 뭔가요? 네, 마지막으로 이종산 작가님의 벌레 폭풍입니다. 네. 제목이 아주 직관적이에요. 원래 폭풍이 와요. 네, 벌레 폭풍이 와요. 저희가 지난 작품들 얘기하면서 자가격리가 디폴트인 사회는 무엇일까라는 네. 얘기 책디가 이제 어제 했었잖아요. 그게 딱 펼쳐진 상황입니다. 맞아요. 벌레 폭풍이 바깥에 펼쳐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냐면
스크린 윈도우라는 일종의 어떤 장치를 가상 통해서 창문이랄까? 네, 뭐 그래서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요즘 SF 영화 스마트폰이랑 보면 비슷해요. 맞아요. 크다란 스마트폰 고급 모니터 같은 느낌이라 딱 켜면은 뭐 책디랑 연결하고 싶으면 책디랑 연결해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커튼이 열리듯이 창문이 딱 켜지는 느낌? 그리고 뭐 VR 기술처럼 이렇게 어느 공간으로 그걸 날려보내서 거기에 마치 있는 것 나는 방 안에 있지만 증강현실이라는 네, 거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펼쳐진 얘기인데 주인공은 왠지 이런 첨단 기술과 굉장히 안 어울리는 나무 인형을 깎아서 만드는 그게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뭐 되게 아날로그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또 하필이면은 대인 혐오증인 거예요. 접촉이 너무 싫어. 접촉이 너무 아주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접촉이 너무 싫은데 이런 사람이 연애를 하고 이런 설정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결혼을 꿈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뭔가 이 집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것 또 비행기까지 타고 어떤 결혼하기 위해서 연인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마지막에 펼쳐지는데 밖에는 벌레가 떠다니는데요. 엄청나게 떠다니고 있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벌레가 떠다니는데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불안감. 내가 어떤 새로운 사람과 뭔가를 시작하는 그 불안감에 대한 메타포도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것도 따뜻합니다. 읽다 보면 뭐 처음엔 되게 상상력만 펼쳐져요. 이렇게 미래 밖에 나낼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근데 나중에 가면 감정과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하는 그래서 작가님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팬데믹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과 이어지고 싶은 마음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담겨 있는 작품이었어요. 사실 다른 작품들이 다 저희가 논한 감정들이 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팬데믹의 병과 기술에 대한 어떤 묘사보다도 맞아요. 그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래서 읽고 나면은 사실 하나하나 저희가 이게 뭐 금방 읽고 금방 리뷰하지 뭐라는 생각을 했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좀 더 그 생각하는 시간이 읽는 시간보다 더 소화시키는 길었어요. 시간이 그게 이제 물론 하나하나가 새로운 세계라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감정들을 소화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굉장히 충만한 작품이다. 되게 얇거든요. 네. 작은데 금방 읽는데 얇은데 되게 좋습니다. 금방 읽을 수 없어. 네.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사태가 한번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사건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6개의 세계는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좋습니다. 6인 6색 6개의 장문 코로나라는 장문 스터디에서 나온 거와는 비교 안 되는 퀄리티. 장문. 근데 저는 이 책의 의도대로 뭔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의 어떤 기획 의도에 잘 부합했던 것 같은 게 뭐냐면 제가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받아들였다면 어느 생각이 들었냐면 코로나가 일종의 거대한 전 지구적인 차원의 실험 상황 같은 느낌? 그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코로나라는 이제 조건, 필터를 하나 딱 씌우니까 이제 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안 돌아가는구나. 이 시스템이 뭔가 부족하구나. 누군가가 잘 이렇게 불공평한 상황들이 있구나가 더 잘 드러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마다 워낙 대응도 다르고 펼쳐지는 양상도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 실험실에 갇힌 우리 인간들은 정말 사고 실험을 해봤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맞서 싸우기도 하면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실험을 뭔가 작은 책에 뭔가 담아놓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상상력으로 펼쳐낸 거죠. 되게 그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런 세계가 작가들만 할 수 있을 소냐. 그래서 너희도 장문을 해봐라. 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 팬데믹 6개의 세계 이 책처럼 감염병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SF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스터디 생각난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스터디를 할 저희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충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렇게나. 경필이 혹시 생각해온 세계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쓴다면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가 쓴다면까지는 아니고 쓴다면은 딱 그려보고 싶은 세계가 있다면 아바타 같은 세계다. 왜냐면 대리하는 그렇죠. 뭔가가 아바타가 있는. 재밌는 게 뭐냐? 우리가 비대면이라 놓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 별게 다 나와요. 요즘 이제 비대면 단풍놀이 나온 거 아세요? 단풍 어떻게 하나요? 단풍을 검색해보세요. 지금 이 청취자분들 검색해보시면 퀄리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하는 건가? 네, 영상으로. 그래서 뭔가 나는 안전한 곳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갇혀있다 이라는 걸 떠나서 사실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밖에 있는 그런 뭐 공연도 요즘 다 비대면으로 하고 하긴 하지만. 또 방송이니까 또 방송도 비대면으로 되게 많이 기획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는 게 절대로 주지 못하는 대면의 감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절대로 대체할 수 없어요. 낙엽을 밟는 느낌을 줄 수 없잖아요. 절대 없어. 네. 그러니까 공연도 그 자리에 가서 진동을 내가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가을 공기에 차가운 그 콧구멍이 시원한 그 느낌. 그래서 그냥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공간으로 가버리는. 그게 아바타의 어떤 설정 중에 하나였죠. 그 공간을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면서 감각으로서 내가 느끼는 나 거죠. 센서를 막 느껴져? 가시나? 영화 아바타 안 봤어? 영화 아바타. 네. 진짜 아바타. 나는 그런 사이버 공간의 아바타를 말하는 도토리 주고 꾸미는 그 아바타? 언제적 사람이야? 친구가. 영화 아바타가 지금 2와 3가 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아바타의 설정처럼 내가 정말 감각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서 나는 비대면에 안전한 곳에 있지만 실제로 그 감각할 수 느낌을 있는 내가 느낄 수 있는. 맞아. 그런 게 SF적으로 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최근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50인 제한이 걸렸었잖아요. 그 50인 안에 제가 들었어? 네. 영광스럽게도 되게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주셨네요. 근데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0인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모든 마을 지자체 단위가 50인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인은 서로 그 50인 마을끼리 이동을 할 수가 없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각자 이 50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인구가 늘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최소 단위가 그 인구가 준 마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50인들이 약간 소셜 실험이네. 같이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좀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걸리면 50명 같이 그 죽는 50명.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친구 파괴적이네. 방역이 이제 50인 이내에서만 되는. 근데 그런 말은 어떨까? 50명 넘어가면 걸리고 약간 이런 건가? 그런 것도 50명 유지를 못하면 벌금 내야죠. 과태료 내야지. 이 방역에 세금 내던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0인을 유지하는 50인의 세계에 재밌네.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재밌네요. 오지는요? 저는 그런 걸 생각했어요. 이렇게 바이러스 막 요새도 핸드폰도 소독하고 막 소독을 많이 하잖아요. 멸균의 세계? 약간 이런 거. 멸균? 균이 아예 없어? 균이 보이는 거 아니야? 균이 아예 없고 그러니까 균이 없는 상태 유지하면 요거트 못 먹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화도 하다못해 소화 효소 이런 것들도 다 균이 만드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균이 하는 작용들이 있다 많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화학이나 인공 로봇으로 다 대체한 어떤 세계? 그래서 균이 없는 사회. 그러면 버섯도 못 먹어요. 그럼 된장 이런 것도 반려도 다 되게 파괴적인 세계가 안돼 그건 안돼. 모든 게 다 인공이야. 버섯도 이제 대체 인공. 디스토피아도 이런 디스토피아가 있다. 그 약간 SF를 상상하면 저는 약간 좀 어두운 이미지거든요. 뭔가 맞아요. 항상 디스토피아적으로 왜냐면 그래야 맞아.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제 어떤 시사점을 주니까 그렇겠지만. 되게 아기자기한 것보다는 파괴적인 상상이 자꾸 나네요. 너무 저는. 파괴적이다. 김치찌개 음식의 파괴. 한식은 못 먹어. 한식은 다 못 먹어 일단. 재밌네요. 저희가 상상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미 구현된 이제 SF적 상상된 상상된 그런 세계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것도 있나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상상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각, 청각 정도는 원격으로 다 재현이 되잖아요. 네. 심지어는 요새는 촉각도 하는 한다.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센서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후각을 어떻게 해볼까 하던데. 저는 냄새와 맛. 그러니까 그치. 제가 듣기로 냄새는 제가 과학을 모르지만 가능하다던데. 인자의 그 특정 성분이 다른 게 아니라 성분의 조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꽃냄새가 나기도 하고 하수구 냄새가 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내가 모니터를 딱 보는데 어떤 음식을 먹방이나 이런 걸 볼 때 그 음식 냄새가 너무 맡아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입자를 이렇게 토너처럼 그 프린터 토너처럼 그 채워놓고 나한테 이 냄새를 전기적으로 조합해서 쏴주면 맡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비슷하게 그게 더 좋은 걸까? 먹방을 보는데 냄새까지 나면 너무 괴로운 거 아니야? 리얼하지. 리얼하지. 그치. 향수 쇼핑할 때 냄새 맡아보고 사실 향수 못 사거든요. 맞아. 그런 거. 그다음 맛까지도. 그치. 뭐 의상 같은 것도 이게 가죽 냄새가 나는지 이런 거. 내가 맛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너무 맛있는데 먹어봐라고 할 수 있다는 세계가 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거 재밌긴 하겠다. 아무튼 네. 이거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맛을 어떻게 입에 뭐 마우스피스를 껴야 되나? 뭐 세상은 별일이 다 있으니까. 저는 이미 있는 세계에 대한 상상을 해봤어요. 영웅이 있는 세계.
그러니까 히어로들이 많잖아요. 어벤져스들이 날아다녀? 근데 이제 어벤져스 중에서도 뭔가 너무 초능력 가진 사람들 말고 이제 과학적인 기술 장착으로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배트맨 정도는 가능하다. 뭐 산사태 이런 거 막아주고 홍수 나면 대피시켜주고 이런 히어로가 각 구역마다 있는 거예요. 구역마다 공무원이네? 네. 그래서 제가 뉴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울산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지만 대기 중이던 울산 소속 히어로가 출동해 옥상에 대피해 있던 39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울산 시민과 정부는 히어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할 수 있는. 저도 파격 상상만 돼가지고 이제 권역별 히어로 실적 보고 막 올라오고. 자, 여러분이 말한 그 상황이 그대로 펼쳐진 애니메이션이 원펀맨이라고 있습니다. 원펀맨? 몰라요. 넷플릭스와 왓챠에 있습니다. 달걀처럼 생긴 거 있어요. 거기 심지어 히어로들이 등급으로 나눠져가지고. 어떻게 소속 다 있고. 정치적으로 이제 막 이제 국민청원 올라오는데 누구를 대통령으로 한다. 걔네가 정치도 하고. 정치도 하고. 인기는 있으니까. 악플 달리고 막 그런 거. 네, 원펀맨 재밌어요. 한번 아마 넷플릭스 왓챠 다 있을 테니까. 이런 상상력. 그런 상상 재밌죠. 그쵸. 저는 좀 더 귀여운 걸 해봤습니다. 귀엽게? 네. 저는 진짜 거창한 건 아니에요. 전 동물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엽다. 갑자기 귀여운데? 그게 사실 동물과의 어떤 관계라는 게 교감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어떤 무언가잖아요. 우리 강아지와 함께 사는 오지. 근데 그게 말하는 만큼 막 확실한 것도 없긴 하니까 일종의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돼도 그러니까 얘가 아파, 지금 배가 고픈 건지 아픈 건지 나가고 싶은 건지 정도만 파악이 돼도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냥 번역 앱 같은 것만 개발돼도 좋겠어요. 뭐 강아지 소리를 담으면 종종 SF 세계관 가진 작품 중에는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같은 느낌으로. 그런 것들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디지몬. 생각을 해봤네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주에는 팬데믹 6개의 세계 이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6인 6색의 작가들의 개성이 잘 드러난 작품이었고 더해서 저희 3색도 더해서 저희의 세계도 한번 펼쳐봤습니다. 9인 9색이 됐네요. 네. 그리고 덕 PD가 오늘 좀 소개할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또 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참여를 좀 해주세요. 네. 세 분에게 팬데믹 6개 세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책플릭스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 댓글 또는 팟캐스트에 애플 팟캐스트 리뷰로 어떤 작품이 기대된다. 여러 개 쓰셔도 돼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네. 또 그 책플릭스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DM으로 아니면 댓글로 이벤트 참여한다. 또 어떤 작품 보고 싶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응모가 되시는 겁니다. 네. 저희가 보고 추첨해서 이 책 꼭 읽어보시도록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3분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고요. 커피 쿠폰 5분께 보내드리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네. 우선은 참여를 해주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커피라도 아니야? 최소한. 그 정도 아닙니까? 참여해주시면은 그래도 경쟁률이 커피라도 낮다. 드릴게요. 네. 기분 좋게. 저희는 다음 주에 이 책과 함께 보면 좋을 작품들 추천해드리는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